그 소스 코드로 이제 그 실행이 맞는데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으로 그 처리되는 이제 흐름을 이제 보면 일단 브라우저에서 자 이제 요청을 하겠죠. 특정 페이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first JSP를 요청을 하게 되고 자 이제 first JSP의 소스 코드를 실행하다가 자 JSP include 해서 include 액션 태그를 만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이지 속성이 second JSP라고 되어 있으니까 액션 태그에서는 제어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어가 제어 프로그램 실행하는 그 제어를 이렇게 넘겨버려요. second JSP로. 그래서 3번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second JSP 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여기서 second JSP 코드를 이제 실행하게 되겠죠. 실행을 하고 요 실행이 끝나면 제가 이제 메소드 호출을 하면 메소드 실행을 하고 다시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간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어를 넘기고 세컨드 JSP 쪽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출력들은 출력 버퍼에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출력 버퍼에 쌓이고 일단 세컨드 JSP 코드가 이제 실행이 다 되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어디로? 퍼스트 JSP 쪽으로 되돌아오는데 요 include 액션 태그가 실행했으니까 그 다음 라인에 있는 명령어를 이제 되돌아와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first JSP에 그 아래쪽에 남아 있는 명령을 이제 쭉 실행하고 이제 실행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요 출력 버퍼에는 first JSP가 출력한 내용하고 second JSP가 출력한 내용이 출력 버퍼에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first JSP의 페이지 실행이 끝나면 더 이상 실행할 게 없기 때문에 출력 버퍼에 출력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출력 버퍼의 내용을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버퍼에서 보낸 그 내용을 이 브라우저에서 받아서 화면에 렌더링 해주는 거죠. 화면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해서. 자 여기서 이제 include 액션 태그 처리 과정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근데 이제 include 디렉티브 하고요. 그 include 액션 태그하고 그 비슷한 부분도 있고 차이 나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떨 때 include 액션 태그를 써야 된다, 어떨 때 디렉티브를 써야 된다. 요거는 이 차이점을 알고 프로그램 하실 때 잘 구분하셔서 써야 됩니다. 자 먼저 요 지금 include 액션 태그 부터 보면 자 여기 이제 처리 시간, 기능, 데이터 전달 방법, 용도, 기타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clude 액션 태그부터 보면 일단 처리 시간이 요청 시 자원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청 시 자원을 표현한다. 근데 include 디렉티브 같은 경우는 번역 시 자원을 포함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번역 시 그리고 이제 기능으로 include 액션 태그는 별도의 파일로 요청 처리 흐름을 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include 디렉티브 태그는 현재 페이지에 삽입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과 삽입이라는 만약에 똑같이 내부적으로 뭔가 작동이 된다 그러면 같은 단어를 쓸 건데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액션 태그에서는 제어 흐름을 이동한다는 표현을 썼고요. include 디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에 삽입한다 이런 이제 용어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달 방법 할 때 리퀘스트 자 기본 객체나 파람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요.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그 액션 태그 종류에 파람 액션 태그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include 액션 태그에서 어떤 이 값을 다른 페이지에 전달을 할 때 리퀘스트 내장 객체가 있습니다. 기본 내장 객체를 활용하거나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값을 전달할 수가 있다. 자, include 디렉티브 태그에서는 데이터 전달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페이지 내에 변수를 선언한 후에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드상에 값을 프로그램으로 코드 이제 변수 작성해서 거기에다 값을 넣어서 하나의 어떤 페이지 위에 있는 페이지 내용과 아래에 있는 include 되는 페이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include 액션 태그의 용도는
화면 레이아웃의 일부분을 모듈화할 때 주로 사용한다. 자, 화면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뭐 날씨, 뭐 오늘의 뭐 증시, 뭐 이런 식으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뭔가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서 그 결과값을 그 영역에 뿌려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 include action tag를 활용한다. 그다음에 include directive tag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JSP 페이지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나 저작권과 같은 문장을 포함하는 교회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앞에서 실습했어요. 이걸 이용했죠. 그래서 웹 사이트는 웹 페이지로 구성되죠. 근데 그 웹 페이지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헤더 부분이나 푸터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 부분 있죠. 그 소스 코드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하게 넣어도 되긴 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유지 보수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외부에 뭐 메뉴.jsp 이렇게 해서 메뉴 부분 코드들을 메뉴.jsp에 넣어놓고 include directive tag를 사용해서 포함을 시키는 외부에 있는 파일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포함을 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도가 include action tag는 화면 레이어에서 일부분을 모듈을 할 때 보통 사용하고 include directive tag는 자 JSP 웹페이지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 뭐 저작권, 메뉴 이런 것들을 하나를 만들어서 재사용할 때, 그죠? 불러와서 사용할 때 그때 보통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기타 등등으로 include action tag는 동적 페이지에 사용한다. 라고 되고요. include directive tag는 정적 페이지에 사용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include directive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메뉴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메뉴 자체로 손댈 일은 없어요. 그죠? 메뉴가 결정됐어요. 메인 페이지에 그 메뉴가 어떤 메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수정을 하겠지만 일단 수정한 다음에서 그 소스 코드가 뭐 동쪽으로 바뀐다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적 페이지이기 때문에 include direct를 사용한 거고요. 이 내용 자체가 동쪽으로 자꾸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쓰는 게 뭐 날씨, 오늘의 날씨는 하루하루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의 증시, 오늘의 환율 계속 바뀌죠. 모듈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include action tag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봐서 말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이제 이게 좀 기억하기 좋으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다 써봐야 돼요. 써보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에서 자 여기 이제 include action tag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include underbar data.jsp라는 외부에 있는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제어 include 될 때 어떻게 include 되냐면 요 외부 페이지에 있는 페이지로 제어가 이동이 돼서 요 include underbar data JSP가 실행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include action tag는 페이지 속성이 가리키는 요 외부 요 파일로 제어가 이동이 돼서 요 include date JSP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는데 그러면 include라는 게 포함한다는 거죠. 뭘 포함하느냐? 요 include date JSP로 제로 넘어갔으니 여기서 실행하겠죠. 요 코드를 요 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행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출력 결과 값을 요 include로 이제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include date JSP를 실행한 다음에 그냥 실행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메소드를 호출한 부분으로 다시 제어가 넘어옵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브라우저에 이렇게 보시면 include action tag 요 부분입니다.
예, 요 부분 이제 출력 버퍼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include 액션 태그로 자 include date JSP 자 요 부분에서 예, 요 페이지에서 처리한 결과 값이 자 오늘의 날짜 및 시간 다음에 2018년 7월 9일 오전 11시 11분 03초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처리한 거예요. 예, 자 플러시를 true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예, 요 그 디폴트는 false인데 위에 요 include 액션 태그 부분을 플러시하고 예, 출력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include date JSP에서 그 결과 값을 다시 또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 버프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출력한 다음에 이제 예, 그 include underbar date JSP에서 예, 그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기 때문에 요 지금 p 태그 있는 부분 예, 요 밑줄 긋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다시 제어가 넘어와서 이 부분은 이제 실행을 하고 예, 요게 이제 출력 버프에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고 예, 더 이상 이제 body 슬래시 html에서 더 이상 이제 실행할 코드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출력 버퍼에 쌓여 있는 내용을 예,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include underbar date라는 JSP 페이지는 여기 뒤에 예,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p 태그 문단 태그 사용해서 예, 오늘의 날짜 및 시각이라는 제목을 출력을 하고요. 자, 요 페이지에도 이제 상대해 보면 꺽쇠갈로 퍼센트 at 예, 골뱅이 페이지 디렉티브죠. 페이지 지시요. 예, 컨텐트 타입이라는 속성 사용해서 텍스트 슬래시 html 텍스트 타입의 그 HTML 문서다. 요런 이제 값과 세미콜론 그다음에 캐릭터 셋이라는 예, 속성의 값을 utif 빼기 8로 이렇게 예, 전해주는 요 부분이 JSP 페이지 상단에 최소한 이게 있어야 한글이 안 깨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쭉 처리를 하다가 예, p 태그 내용 출력 버프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꺽쇠갈로 퍼센트는 했으니까 예, 표문 태그죠. 예, 그래서 예, 여기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자바 코드죠. 그래서 new java.util.date 자 여기서 지금 예, 자바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요 date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예, 생성자 데이트가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러면 리턴되는 이 값이 객체가 예, 요 자리에 오면 뒤에 to locale string 예, locale string이라고 해서 지역 예, 그 문자 지역 현재 우리가 쓰는 시간대의 날짜 시간 형태로 예, 바꿔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to string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to locale string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그 타임존 그 형태로 내용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액션 태그,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죠. 실제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제어가 넘어가는 페이지에 어떤 값을 던져주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제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현재 이제 JSP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의 정보를 전달하는 태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우리 뭐 메소드 쓰면서 매개 변수 파라미터 많이 썼었잖아요, 그죠? 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예. 그래서 자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뭐 JSP 포워드 액션 태그나 JSP 예, include 액션 태그와 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여기 형식 보시면 뭐 JSP 포워드나 JSP include 이제 쓰실 때 시작 태그, 연원 태그와 닫는 태그, 종료 태그를 사용을 해서 그 안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쓰는 그만큼 파라미터 태그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JSP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페이지에 여러 개의 정보를 전송해야 할 때는 파람 액션 태그를 사용해라. 그래서 요 JSP 포워드 연원 태그와 자 슬래시 JSP 포워드 슬래시 들어가면 닫는 태그죠. 예, 이렇게 연원 태그, 닫는 태그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하고요.
자, 페이지 속성, 포워드 태그의 페이지 속성이 가리키는 곳으로 제어를 넘어갈 때 요 안쪽에 있는 JSP 포워드 내부에 있는 이 파람 액션 태그가 지정한 요 변수와 값을 가지고 요 페이지로 제어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요 값을 던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파라미터 값을. 그리고 JSP 파람에 지금 쓰실 때 요것도 이제 그 태그 하나로 처리하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슬래시 꺽쇠갈로 슬래시 붙이고 꺽쇠갈로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연원 태그, 닫는 태그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네임 속성은 우리 변수 선언할 때 변수명 여기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저장돼서 이렇게 던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 안에 저장될 값은 value라는 속성 사용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담아서 던져준다. 그러면 요 JSP 파람 태그를 여러 개 쓰시면 되겠죠. 여러 개. 뭐 3개 쓰면 세 줄이 나와야 되고, 그죠? 하나만 쓰면 하나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람 액션 태그 요 개념하고요. 이거 어떻게 이제 사용되는지 이제 형식 보셨습니다. 그래서 JSP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JSP 소스 코드를 예제를 많이 이제 사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JSP 코드를 보실 때 너무 처음에 어려운 거 보시면 안 돼요. 쉬운 것부터 보셔야 돼요. JSP 소스 중에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부터 보고 이해되네. 그러면 또 이제 예제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예제 가져와서 또 분석해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 주석 처리해놓고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JSP 프로그램도요, 초보자가 만든 프로그램도 있고요, 경력 1년차가 만든 거, 경력 3년차가 만든 거, 경력 5년차가 만든 거, 경력 10년차가 만든 거,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력 쌓이면 코드가 달라져요. 뭐 패턴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고 디자인 패턴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고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베이스가 안 되면 해석이 또 힘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여러분들이 작품 하실 때는요 쉬운 걸로 하세요. 쉬운 걸로. 이론적인 내용을 지금 막 몇 단가 배워가지고 그걸로 쓰는 거는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간단한 곱하기 못하면 더하기 여러 번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일단 쉬운 명령으로 쉽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일단 작품을 만들어요. 완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약간 이제 어려운 명령들,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붙여서 변환해서 써보시면 되죠. 그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자, 파람 소스 코드고요. 지금 이제 그 퍼스트 JSP하고 세컨드 JSP가 있는데 요 퍼스트 JSP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파람 액션 태그를 쓰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include라는 액션 태그,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있고요. 요 안에다가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 썼습니다. 자, 요 세컨드 JSP로 재료를 넘길 때 요 페이지에 뭘 넘겨주겠다? 요 date라는 이름으로 요 밸류 값을 넘겨주겠다. 밸류 값은 뭐예요? java.util.date 생성자 사용해서 데이터 객체가 가지고 있는 toString 메소드 결과값을 요 date라는 변수에 담아서 요 second JSP 페이지에 전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 second JSP는 요 date라는 변수의 내용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컨드 JSP에 자 today is 다음에 보면 꺽쇠갈로 %는 해서 request. 자, request라는 내장 객체입니다. 우리가 request라는 객체 만든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JSP 하면 기본적으로 JSP에서 쓸 수 있는 내장 객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처음에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배울 때 뭐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요 바로 막 출력문 막 쓰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클래스 개념 모르더라도 system.out.println 하면 출력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익히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리퀘스트라는 요 객체 따로 합니다. 내장 객체는 따로 정리를 하는데 일단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 사용해서 어떤 값을 이렇게 변수명과 값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던져주면 받을 때 요 리퀘스트라는 내장 객체를 사용해서 요 내장 객체니까 메소드 가지고 있겠죠. 요 내장 객체가 이렇게 넘겨받은 값을 get parameter라는 요 메소드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get parameter 다음에 요 소글러 안에 요 쌍따옴표 데이트라는 요 변수명을 줬죠. 그래서 여기 그 first JSP에서 파라미터 던져줄 때 네임 속성으로 지정하는 변수명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트라는 변수의 값을 파라미터 값을 읽어라 그 뜻이죠. 읽어서 자 이제 요 커스드 퍼센트는 그다음에 퍼센트 커스 갈로 여기 이제 안에 이제 집어 넣었으니까 이게 출력문이잖아요. 표현문 태그죠. JSP 표현문 태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값을 받은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어가 요 include action 태그니까 요 second JSP 실행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first JSP로 넘어가죠. first JSP 넘어가는데 어디로? 요 include action 태그 아래쪽에 있는 소스 코드 쪽으로 제가 넘어갑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p 태그 안에 자바 서브 페이지라는 메시지가 있죠. 요걸 이제 출력하고 HTML 문서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에 실행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요 first.jsp에 있는 이 파일은 first.jsp입니다. 제목 지키고 그죠? 제일 밑에는 자, first.jsp 안에 아래쪽에 있는 자바 서브 페이지라는 메시지 찍혔죠. 자, 요 가운데 있는 부분,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요 second.jsp, 자, 요 include action 태그로 처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갈 때 날짜 값을 미리 던져줬죠. 데이트 객체를 만들어서 던져주면 여기서는 데이트를 변수에 요 날짜 값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출력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투수가 있으면 포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전송된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코드가 이렇게 request.getParameter 이렇게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HTML 그 양식 만드는 거 이제 하실 줄 아시잖아요. HTML 양식 만들어서 JSP에서 받으려면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스 뒤에 보면 리퀘스트를 점 해가지고 요 리퀘스트 객체 사용해서 HTML 폼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을 서밋 버튼에서 전송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JSP에서는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받아서 JSP에서 이렇게 넘어온 여러분들이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력한 값을 전송을 하면 이렇게 받아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이렇게 이제 요거는 파람 01.jsp인데 자 이제 소스 코드 앞에 뭐 설명하고 똑같아요. 보면 자 포워드 요거는 이제 포워드 액션 태그 안에 파람 액션 태그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파람 01 언더바 데이터 JSP로 넘어갈 때 자 지금 파람 액션 태그가 두 개니까 두 개의 값을 넘겨주는 거죠. 자 첫 번째 값은 id라는 변수에 admin이라는 문자를 던져주는 거죠. 던져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ame이라는 변수에 자 밸류가 좀 길어요. 긴데 한글을 파라미터 값으로 던져줄 때 요렇게 java.net 패키지 안에 있는 URL 인코더를 이제 사용을 해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인코드 처리를 해 준 다음에 한글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글이 깨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한글을 만약에 다른 페이지에 파라미터 값으로 던져준다 그러면 공식처럼 그냥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제 만드실 때 요거를 딱 정리를 해놨다가 다른 얘기 만드실 때 그대로 쓰시면 되죠. 적용해서. 그래서 이 밸류 값을 그냥 관리 잘하고 문자를 던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java.net 패키지 안에 있는 URL 인코더 클래스의 인코드라는
정적 메소드겠죠. 예, 요 클래스의 인코드라는 메소드를 활용해서 인코딩을 한글을 인코딩을 합니다. 인코딩을 해서 파라미터 값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상단에 액션 태그라는 제목이 있고요. 파람 액션 태그라는 제목이 있고 하단에는 자바 서브 페이지라는 문단이 있지만 실제 출력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클루드 액션 태그하고 다르게 포워드 액션 태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그 브라우저 쪽으로 플러시 안 하고요. 전송 안 하고 그냥 지워버려요. 지우고 제어가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 결과에 보시면 요 파람 액션 태그라는 요 헤드라인 그 H3 태그죠. 결과하고 이 P 문단으로 자바 서브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요 내용이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바로 그냥 넘어간다. 넘어가서 자 파람 01 언더바 데이터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면 여기서 자 그 투스가 던진 공을 받으려면 요 리퀘스트라는 파라미터 값을 받기 위해서 리퀘스트라는 내장 객체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메소드는 get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페이지에서 던질 때 id와 name을 던졌죠. id라는 변수에 값 실어서 던지고 name이라는 변수에 파라미터 변수에 값 실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는 request.get parameter id request.get parameter name 하면 되는데 id는 영문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받아서 그냥 출력을 했어요. 그런데 name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기 때문에 인코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인코딩 한 거를 다시 디코딩 해야 돼요. 원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request.get parameter name 해서 이렇게 스트링 값을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인코딩 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요 name에 있는 값을 다시 java.net.url 앞에서는 인코더입니다. 클래스가 요거는 이제 디코더죠. url 디코더라는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인 디코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 앞에서는 url 인코더의 인코드 메소드고요. 원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url 디코드의 디코드 메소드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넣어서 다시 원 상태로 인코딩을 하는 코드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이제 인코드와 디코더를 이제 사용을 해서 깨지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 만드실 때 체크를 안 해놓으시면 마음만 급해서 막 한글 주로 한글 많이 쓸 겁니다. 데이터 집어넣고 주고 빼고 하는데 한글이 막 이제 깨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글링 검색해서 막 찾아보시겠죠. 답은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딱 예제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다른 거 만드실 때도 그 예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파람공이.jsp가 있고 파람공이 언더바 데이터 JSP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한번 더 보면 자, 요거는 이제 include 액션 태그 사용했죠. JSP 콜론 include. 자, 그러면 이제 include는 이제 forward 액션 태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 지금 그 파람 액션 태그 다음에 밑에 뭐 아래쪽에 다른 건 없네요. 요 제목 출력 부분을 그 출력 버퍼에 이제 출력하고요. 출력 버퍼를 지우지 않고 요 include 액션 태그가 가리키는 요 페이지로 제어가 넘어갑니다. 제어가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가지고 갈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JSP 콜론 파람 해서 파람 액션 태그로 지정해 줄 수 있죠. 자, 어떤 값을 가져가는지 보면 일단 name은 변수명이라고 했으니까 title이라는 파라미터 변수명 다음에 name에 또 date 돼 있죠. date라는 파라미터 변수. 자, 요 title과 date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실어서 전달하느냐. title에는 요 출력물이죠. 꺽쇠하글로 %는 java.net
URL 인코더 점 인코드해서 오늘의 날짜와 시각 해서 한글을 제목으로 타이틀 변수에 인코딩해서 저장한 다음에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java.util. 캘린더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죠? 클래스에 get instance 해서 캘린더 객체의 시간을 get time에서 저장한 다음에 데이터에 저장한 다음에 전달을 하죠. 그러면 요 파람 02 언더바 데이터에서 두 개 값 타이틀하고 데이트 타이틀과 데이트라는 매개 변수를 넘겨받아서 타이틀 같은 경우는 한글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request.get parameter 타이틀 해서 일단 스트링 받아서요. 이걸 이제 URL java.net 패키지의 URL 디코더 상에서 디코드 메소드로 디코딩을 해줘야 되죠. 원상태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today is 제목 뒤에 자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request.get parameter 해서 자 파라미터 변수명 해서 여기서 이제 요 데이트가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날짜와 시각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날짜와 시간을 이제 출력을 이렇게 이제 해준다. 그래서 뭐 여기 여기 호출 이게 include 액션 태그에서 이렇게 이제 자 페이지 속성에 지정해 요 페이지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겠죠. 돌아오는데 요 include 액션 태그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슬래시 바디 슬래시 html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나고 출력 버퍼에 쌓여 있는 내용을 브라우저로 이렇게 보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빈즈 액션 태그입니다. 우리가 빈 클래스를 만들어서요, 이 JSP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자바 빈즈라는 액션 태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면 이제 브라우저가 있고 JSP 페이지를 요청을 하면 요 JSP 페이지에서 소스 코드에서 만약에 이제 자바 빈즈 형태로 만드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자바 빈즈 클래스를 객체화해서요. 빈즈 객체를 만들어서 이 객체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을 하고 그 결과값을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을 해준다. 뭐 요런 이제 흐름입니다. 자, 자바 빈즈는 동적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자바 코드를 사용해서 자, 자바 클래스로 로직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실제 이제 이쪽 로직 데이터베이스 조작하고 하는 요런 이제 로직이 비즈니스 로직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JSP 페이지에서 화면을 표현하기 위한 계산식이나 자료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바 코드를 따로 분리해서 작성해 놓은 것이다. 뭐가요? 지금 자바 빈지 설명하고 있죠. 어떤 계산식, 자료 처리하는 로직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자바 코드들을 이 빈지에다가 같이 넣는다. 그다음에 JSP 페이지가 HTML과 같이 쉽고 간단한 코드로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JSP 페이지 안에 우리가 JSP 명령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로직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바 빈즈 쪽에 자바 코드로 다 작성을 해놓고 여기 작성되어 있는 메소드만 그냥 JSP에서는 그냥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JSP 페이지가 단순해져요. 이렇게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들은 요 빈즈가 다 이제 껴안고 있겠죠. 자, 빈즈 작성할 때 규칙입니다. 자바 빈즈. 그래서 이제 자바 클래스는 java.io에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바 빈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현하는 형태이고 인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기본 디폴트 생성자 있죠. 우리 클래스 만들 때 디폴트 생성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생성자 클래스 만들 때 생성자를 우리가 임으로 만약에 이제 매개 변수를 뭐 하나든 둘이든 가지는 생성자를 우리가 직접 그 코드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자바 컴파일러가 봤을 때는 클래스 안에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디폴트 생성자를 안 넣어주죠. 기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를 안 넣어줍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생성자 여러 개 쓴다 그러면 디폴트 생성자를 코드로 넣어 주셔야 돼요. 지금 작성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모든 멤버 변수인 프로퍼티는 프로퍼티가 뭡니까? 필드잖아요.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 지정자, 접근 지정자, 접근 제한자, 접근 제어자 뭐 똑같은 말입니다. 프라이빗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자, 자바 빈즈에서의 그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필드는 프라이빗 형태로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프라이빗 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바로 객체 이름점 필드명 접근 못하죠. 그래서 메소드를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주고 메소드를 통해서 프라이빗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필드 프로퍼티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멤버 변수인 프로퍼티는 get와 set 메소드가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get 메소드는 멤버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setter 메소드는 멤버 변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바 빈즈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자바 빈즈를 이렇게 만드는데 코드에 보면 자 import 자 java.io.serializable 해서 요 serializable이라는 것을 implement 해서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public class member bin 그래서 member bin이라는 자바 빈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implement 뒤에 자 여기 이제 자바 IO 패키지 아래에 있는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자 private int id 요 int라는 타입의 인티저 타입의 id라는 프로퍼티 우리가 필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프로퍼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음에 string 타입의 name이라는 프로퍼티 그죠? 그래서 private이라는 접근 제한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필드 두 개, 프로퍼티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자, 요 멤버 빈이라는 자, 요 클래스 그 생성자 중에 이제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기본 생성자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 id와 name 프로퍼티 필드의 값을 집어넣고 세터 얘기하는 겁니다. 또 가져오고 하는 getter 메소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의 필드 하나의 프로퍼티당 세터 getter 하면 곱하기 2 한 만큼의 메소드가 생깁니다. 필드 개수 곱하기 2 한 만큼. 그러니까 필드가 두 개니까 프로퍼티가 두 개니까 메소드가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생성자죠. 메소드 아닙니다. 생성자죠. 그래서 get id, set id, get name, set name 이렇게 이제 선을 하는 거죠. 이름은 이것도 규칙이 딱 정해져 있죠. 소문자로 get는 소문자로 get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요 필드 이 프로퍼티명 첫 번째 요 글자가 대문자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get name에서 name이 요 필드명이 소문자인데 프로퍼티 소문자인데 get 다음에는 요 n자를 대문자로 해서 카멜 표기로 이렇게 규칙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set id, set 뭐 name도 마찬가지죠. id의 i자가 대문자로 그죠? 그다음에 name의 n자가 대문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get 같은 경우는 return 타입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getter 같은 경우 return 타입이 이렇게 있죠. integer 타입, string 타입. 그다음에 그 return 문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setter 같은 경우에는 값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뭐 리턴 타입은 보이드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타입을 이렇게 필드 타입하고 동일한 타입으로 이렇게 주고 매개 변수 값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 키워드 상에서 dis.id, dis.name에서 요 필드 요 매개 변수 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에 전달된 값을 이렇게 필드에다가 프로퍼티에다가 저장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자, get setter.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빈을 만들면 자, 액션 태그 사용해서 이걸 이제 이 클래스를 이제 빈 클래스를 써야 되죠. 예.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빈이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하면요. 그 말 그대로 이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 클래스를 실제 JSP 쓸 때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자바 코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 이 액션 태그에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JSP 페이지에서 자, 자바 빈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바 클래스를 선언하고 적용해주는 태그다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선언은 실제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빈즈 객체를 객체를 이제 만들 때 클래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제 지정을 해서 해당 이 빈즈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유즈빈 액션 태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id라는 속성하고 scope라는 속성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자바 빈즈 객체를 검색하고 객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빈 객체를 뭐 생성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JSP 콜론 유저 빈 액션 태그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id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자바 빈즈 식별 이름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만들 때 참조 변수 쓰죠. 그 참조 변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뭐 카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마이카, 유어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조 변수 만들어 쓰는데 마이카 객체, 유어카 객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이제 객체 이름 주시는 거고요. 자바 빈즈 식별 이름이라고 하는 게 객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속성 요게 이제 그 우리가 만들어 놓는 빈 클래스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요 부분에서 빈 클래스를 여기 이제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요 빈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바 빈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참조 변수에 할당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빈 객체를 사용하는 범위 스코프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d 클래스 스코프 요 이제 사용된 유즈 빈 액션 태그에서 사용된 요 이제 속성 이제 보면 id는 자바 빈즈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이다 했는데 그 객체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참조 변수 이름.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여기 이제 클래스 패키지 이름을 포함한 자바 빈즈 이름입니다. 자, 패키지가 경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패키지 이름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빈 클래스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바 빈즈는 인수가 없는 기존 생성자가 있어야 하며 자, 그래서 아까 앞에 우리가 빈 클래스 만들 때 디폴트 생성자, 기본 생성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있어야 하며 추상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없다. 추상 클래스는 쓸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스코프 실제 이제 빈즈 객체를 사용하는 이제 영역을 얘기합니다. 어느 영역에서 이제 유효하냐. 그래서 자바 빈즈가 진행되는 영역을 설정합니다 해서 기본값은 페이지라고 됐죠. 그러니까 JSP 현재 페이지에서 이 만들어 놓은 빈 객체를 쓸 수 있다. 뭐 이게 되겠죠. 현재 JSP 페이지에서 요 객체를 쓸 수 있다. 빈 객체를 쓸 수 있다. 기본 값이기 때문에 아무 설정이 없으면 요 스코프 값이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리퀘스트. 아까 우리 리퀘스트라는 내장 객체도 있었죠.
리퀘스트. 예. 그다음에 세션.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예. 요 이제 스코프도 뒤에 따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중에 하나의 값을 요 스코프 값으로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는 거는 그냥 페이지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 뒤에 이제 그 스코프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 또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만드는 거야 뭐 그죠? 쉽죠? 이제 뭐 클래스를 이제 빈 클래스 만들 때 어떻게 해라 하는 규칙대로 만드시고 JSP 페이지에서 이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유즈빈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빈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걸 이제 쓰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코드가 나옵니다. 자, 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형식이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좀 쉬워지죠. 예. 많이 코드를 작성 안 해보시면 아직 안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써보셔야 되죠. 그래서 JSP useBin 하고, 자 여기 이제 뒤에 ID 속성, 클래스 속성, 스코프 속성. 자 페이지는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안 넣어줘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넣어줬고요. 요 useBin 태그가 여는 태그, 닫는 태그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이제 슬래시를 껐의 갈로 닫기 전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해석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com.dto.memberBin이라는 빈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자 유즈빈이니까 사용할 빈 객체를 만들어서 어디에 할당합니까? ID 속성에 있는 요게 뭡니까? 객체 이름이죠. 참조 변수 이름입니다. 그죠? 멤버에다가 할당해라. 그죠? 그리고 요 멤버라는 객체는 사용하는 범위가 현재 페이지, 자 스코프 현재 페이지에서 요 객체를 사용하겠다. 우리 뭐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범위가 변수가 이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쓸 수 있지만 코드형에,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해당 블럭 안에서만 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요 객체 유효 범위를 스코프라는 소송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현재 페이지에서 이렇게 쓰겠다. 해석되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요거는 이제 그 자바 코드로 지금 지금 되어 있는데, 멤버 빈 클래스 타입에 멤버라는 참조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해주고요. 자, request.get attribute 해가지고 요 request 객체 get attribute로 넘어오는 그 멤버라는 그 변수죠. 이게 이제 get attribute니까 변수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뭔가 값이 넘어오면 이걸 받아서 요거를 요 앞에 타입이 멤버 빈 타입입니다. 그래서 멤버 빈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형 변환하는 거죠. 캐스팅해서 멤버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멤버 라는 이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널이면 요 멤버에다가 new member bin 해가지고요. 요 멤버라는 멤버 bin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request.set set attribute 해서 요 그 이제 멤버라는 변수에다가 요거 이제 멤버 그 객체죠.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요걸 이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자바 코드가 이제 또 나오니까
자바 코드는 여러분 JSP를 하신다 그러면 자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셨던 거 계속 유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JSP 한다 그래서 JSP 태그만 몇 개만 알고면 되느냐, 그가 전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JSP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바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자바를 그 내부적으로 지금 복잡한 어떤 개념까지 다 이해하시고 쓰시는 분들이 뒤에 보시면 자바 JSP 묶어서 프로그램 잘 하시고요. 그런 이제 자바 쪽에 조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JSP 할 때도 되게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소스 코드, 자, JSP 페이지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즈빈 액션 태그에 데이트 클래스를 사용해서 현재 날짜와 시각 출력하기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유즈빈 이렇게 넣고요. 아이디는 데이트 줬고요. 클래스는 자바.utility 데이트인데,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유즈빈 액션 태그 사용해서요, 우리가 자바 시간에 배웠던 그 클래스 패키지 안에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클래스, 자바 클래스의 객체를 이런 형태로 생성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바 좀 유틸 패키지에 데이트 클래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명을 포함한 클래스를 지정해주고, 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참조 변수 데이트에다가 집어넣어라. 데이트라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어라, 이 뜻이죠. 그러면 요렇게 유즈빈 액션 태그를 쓰고 이제 아래쪽에 자, 요 데이트라는 객체 쓰면 되죠.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out.print 해가지고 문자 하나 찍고, 그죠? 요거는 이제 자바 코드로 out 내장 객체를 사용해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제목이 출력이 되고요. 스크립트리 그 태그입니다. 자바 스크립트리 태그고요. 그래서 자바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요 아래쪽에 expression 태그 사용해서 요 데이트 객체죠, 그죠? 데이트 객체를 출력해라. 그러면 데이트 객체를 출력하라는 얘기는 그 객체의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서 리턴되는 결과값을 문자열을 출력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건 뭐 날짜 시간이니까 날짜 시간이 이렇게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빈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use 빈 액션 태그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자바에서 쓸 수 있는 그 클래스 패키지 안의 클래스를 이용을 하겠다 하면 이렇게 use 빈 액션 태그로 객체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자,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지금 보니까 calculator라는 지금 이제 패키지가 ch04 밑에 자, ch04.com.dao라는 패키지 안에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 보면 자바 빈즈 이걸 이제 빈즈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calculator를 생성을 하고 유즈빈 액션 태그에 calculator 클래스를 사용해서 숫자를 출력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calculator 클래스 안에 지금 있는 게 필드는 없죠. 없고 프로퍼티는 없어요. 없고 그냥 public 접근 제한자 public 썼고요. int return 타입이죠. process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 정수값 n을 이렇게 던져주면, 매개변수 값을 던져주면 이걸 받아서 뭐 하니까 n 곱하기 n 곱하기 n 하니까 세제곱하는 거죠. 자, n 값을 받아서 n을 세제곱한 값을 인티저 타입으로 리턴하는 메소드입니다. 프로세스라는 게. 이건 calculator라는 클래스의 프로세스라는 메소드죠. 자,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자, 이걸 이제 쓰기 위해서, 자, 우리 이 클래스 만들 때 위치 패키지가 ch04 밑에 컴 밑에 다오죠. ch04.com.dao입니다. 그래서 이 빈을 쓰기 위해서, 빈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 자, 클래스 속성 자바 JSP 유즈 빈 태그에 클래스 속성에 ch04.com.dao 패키지로 이렇게 앞에 붙여주고, 그죠? 붙여주고
점 calculator 해서 자, 요 calculator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죠. 어떤 이름으로? bin이라는 이름으로 객체 만듭니다. 그죠? 예, 만들고 자, JSP 스크립트 릿 태그를 이용해서 예, 자, 코드를 실행하는데 스크립트 릿 안에는 자바 코드가 옵니다. 그죠? 자바 코드. JSP 안에서 자바 코드로 뭔가 이제 실행을 할 때 이렇게 꺽사글로 퍼센트 꺽사글로 여기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티저 타입의 m이라는 예, 변수를 선언을 하면서 bin이라는 객체에 점 예, process라는 메소드 호출하죠. 매개 변수 값으로 정수값 5를 넣어줍니다. 그죠?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세제곱 하겠죠? 예,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 125죠? 그죠? 예, 5의 세제곱된 125를 m에 넣어주고 예, out.print 자, out이라는 JSP 내장 객체를 사용해서요. out.print 해서 자, 문자열 앞에 제목 이렇게 문자열 연결해 주고요. 제목 m 자, m이 요게 이제 인티저 타입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125를 문자열로 연결해서 예,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브라우저에 출력을 해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것도 우리가 프로퍼티 만들려고 getter, setter 나오는 것까지는 아직 설명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제 빈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빈 클래스를 만들어서 빈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는 앞에 제가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이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기존에 자바 코드를 쓰지 않고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해당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클래스를 빈 클래스로 사용해서 이렇게 패키지명과 클래스명을 주고 객체를 생성해서 쓸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앞에 이 캘큘레이터는 세트 게터 없잖아요. 필드도 없고 프로퍼티도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이제 긴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빈 쓸 때 요런 형태를 써요. 요런 형태. 예. 그래서 기본 요런 이제 지금 요 빈 클래스도 패키지 선언되어 있습니다. ch04.com.dao 패키지고요. 자, 퍼블릭 접근 제한자 사용하고 자, 클래스 person 클래스를 만들죠. 그래서 private 접근 제한자 사용해서 요 프로퍼티 필드를 두 개를 선언을 해줍니다. 초기 값 이렇게 이제 인티저 값하고 스트링 값을 리트럴을 이렇게 이제 초기 값으로 대입을 해주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프로퍼티 JSP에서는 이제 프로퍼티라고 하죠.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ID와 네임은 소문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소문자로 이렇게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요 빈 클래스의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를 우리가 기본 생성자가 꼭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본 생성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요 필드가 두 개니까 세트 게터 하나의 필드 하나의 프로퍼티당 세트 게터 메소드가 필요하니까 곱하기 2 하면 총 4개 두 개의 프로퍼티가 있으니까 총 4개의 세트 게터 메소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드의 게터 세트 메소드의 명령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get는 메소드 명이 get으로 시작해요. 소문자. 그죠? get. 여기도 get. 그죠? 자, setter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명이 set으로 시작합니다. set. set. 소문자. 그죠? 그리고 getter와 setter의 get set 뒤에는 필드. 자, 요 필드. 그러니까 프로퍼티 명이죠. 변수. 요 이름이 뒤에 따로 옵니다. 똑같은 이름, 다른 이름 써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규칙입니다. 규칙.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get id에는 요거는 위에 있는 id 값을 읽을 수 있는 get다 해서 요 id 그대로 오고요. 단 요 소문자 i가 대문자 i로 바뀌어서 get과 id가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카멜 표기법 사용해서 뒤에 요 붙는 이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get는 값을 읽어 가야 되기 때문에 리턴문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리턴 타입과 리턴문이 있어야 되죠. 근데 세터 같은 경우에는 값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트 같은 경우에는 리턴 타입이 보이드고요.
보이드고 실제 이제 매개 변수 실제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값을 던져주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의 타입은 대부분 이제 이 property 필드 타입과 일치되는 타입으로 이렇게 매개 변수 타입을 넣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로 받은 것을 this 키워드를 사용해서 this 뭐 필드 property 명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주는 거죠.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자바 뭐 기본 클래스 만들 줄 아시면 요 형식대로 그대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요 지금 클래스명이 person이라는 클래스고요. 자, 그러면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이 빈 클래스를 사용을 해보자는 거죠. 빈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자, JSP use bin 자, 태그가 앞에 나오고요. 자, ID person 좋습니다. 자, 객체 이름을 참조 변수 이름을 person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클래스는 해서 클래스 속성 값으로 ch04.com.dao.person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ch04 .com.dao 패키지 안에 있는 person 빈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스코프 영역은 디폴트는 페이지라고 했는데 리퀘스트가 들어있죠. 리퀘스트. 자, 여기 이제 리퀘스트 영역. 그래서 요렇게 이제 리퀘스트라고 줬고요. 아래쪽에 그 아이디와 이름 있는데 요렇게 하면 자, 이 지금 이제 그 pulse.getID, pulse.getName 이렇게 이제 expression 태그 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expression 태그 여기 안에 이렇게 이제 getter 사용해서 person이 가지고 있는 ID 값, person이 가지고 있는 get이 가지고 있는 name 값을 출력하겠죠. 그래서 자, 자, 요렇게 이제 그 빈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빈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가져와서 이제 화면에 이제 출력하는 거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근데 여기서는 그 빈 클래스 만들 때 빈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프로퍼티 필드에 값을 초기 값을 줬어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지금은 이제 예제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보통 이 초기 값이 없는 형태로 없는 형태로 그냥 필드 프로퍼티 비어 있고 그죠? 그런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이 그 빈 객체에다가 값을 이제 저장을 해서 다른 쪽으로 넘기죠. 그래서 값을 담아서 우리 그 장바구니 이런 것처럼 안에 뭔가를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이 객체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클래스는 안에 그 프로퍼티 이제 초기값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바로 get id 해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예제가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아까 위에서 요 부분 코드는 똑같고요. person 요 객체 get id get name에서 결과 출력하는 거죠. 똑같은데 자, 여기 이제 use빈 id는 person 다음에 클래스는 ch04.com.dao.person 해서요. 똑같아요. 스코프도 리퀘스트 이렇게 줬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자, pulse.setID, pulse.setName에서요. 기존에 있는 이 값을 이제 getID 했을 때는 요거 출력했을 때는 20181004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요 값을 20182005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ID 프로퍼티 ID 필드에 기존에 이 1004로 끝나는 값을 2005로 수정하는 거죠.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에 홍길순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임 필드에 네임 프로퍼티에 여기다가 set name
세터 사용해서 펄슨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홍길순에다가 홍길동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홍길순은 없어지고 홍길동이 들어가겠을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include 액션 태그 사용해서 요 use bin 03이라는 이제 요 지금 JSP 페이지를 include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use bin 03이죠. use bin 03 JSP고요. 요 use bin 03을 이제 include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받은 내용을 이제 출력하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재활용한 거예요. 요 페이지는 요 페이지대로 실행이 되고요. 그 유즈빈 03.jsp는 요대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학번 요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20181004 홍길순 요거는 요 클래스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대로 실행이 되고요. 유즈빈 04는 요렇게 이제 현재 내용 이렇게 출력하고 다시 유즈빈 03 JSP 페이지를 액션 태그 사용해서 한 번 더 호출을 하는 거죠. 호출해서 쓰는데 요때 요 만들어진 요 객체의 그 지금 세팅된 값을 get id를 사용을 해서 아이디를 사용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객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어가 이제 넘어가더라도 요 리퀘스트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코프가 리퀘스트 됐기 때문에 유즈빈 04에서 만든 이 그 펄슨 객체에 이렇게 홍길순이 홍길동이로 바뀌었죠. 그래서 include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다른 페이지로 제로 넘어가더라도 넘어갈 때 자, 여기 이제 스코프 범위를 유즈빈 03도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넘겨받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서 get id, get name을 실행을 하게 되면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바뀐 리퀘스트 유즈빈 04에서 이렇게 바꿔놓은 그 값을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스를 그냥 멍하게 그냥 쳐다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다 이게 코드를 이렇게 쓰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요 패턴이 딱 일치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죠? 자, 그다음에 자, set property, 자, 액션 태그, get property, exit 태그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set property 액션 태그는 세터 메소드처럼 프로퍼티의 값을 집어넣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태그, 액션 태그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의 값을 저장할 때 set property 액션 태그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즈빈 액션 태그와 함께 자바 빈즈의 세터 메소드에 접근해서 자바 빈즈의 멤버 변수인 프로퍼티 값을 저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태그입니다. 그래서 요 형식 보시면 JSP 콜론 set property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me과 property value 이렇게 주는데 요 name은 자바 빈즈 식별 이름 이게 뭐예요? 참조 변수 객체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객체를 찾아서 요 객체의 property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property 그죠? property에다가 value 값이죠. 이 값을 어떻게 하라? 셋해라. 프로퍼티에다 셋해라. 그죠?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죠. 자, 네임이 가리키는 이 객체에 있는 요 프로퍼티 속성이 있는 요 프로퍼티를 찾아서 요 밸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을 집어넣어라. 셋해라. 이게 이제 set property 액션 태그가 하는 역할입니다. 됐죠? 그래서 태그, 액션 태그 사용해서 이렇게 객체 안에다가 자, 필드 값, 프로퍼티 값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 페이지로부터 전달되는 요청 파라미터의 값을 직접 저장하거나 자바 빈즈의 프로퍼티로 변경해야 하여 값을 저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과 동일하게 요청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얘가 한 번 더 나오는데 set property JSP 콜론 set property 나오고요. 예. name은 멤버 이거 뭐예요? 객체 이름이죠. 예. 그다음에 property id는 id 예. 요 멤버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property 이름이죠. 자 value는 admin 예. 요 id라는 property의 set property니까 집어넣을 값입니다. admin이라는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밑에 요 set property action 태그에 사용된 이 속성들을 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ame은 use bin 태그에 요 태그의 id 속성 값으로 설정된 자바 빈즈를 설정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어렵게 되죠. 그냥 객체명, 참조명 하면 되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property 필드 우리가 필드라고 불렀던 겁니다. 클래스의 자바 빈즈의 property 이름입니다. 만약 property 이름에 아스테리스크 별표를 사용하면 여기 지금 id라고 딱 집어서 id라고 넣었는데 별표를 쓰게 되면 모든 요청 파라미터가 여기서 요청은 우리말이고 파라미터는 또 영어잖아요. 그죠? 리퀘스트 파라미터 얘기하는 겁니다. 리퀘스트 파라미터 그러니까 요청이라는 용어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그 이제 서버 페이지 쪽으로 뭔가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응답 리스판스라고 하죠. 응답은 서버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뭔가 되돌려주는 결과값 되돌려줄 때 우리가 응답한다 그러죠. 그래서 리스판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요청할 때 던져주는 파라미터죠. 그죠? 리퀘스트 방향입니다. 방향을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방향이고요. 리스판스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요청 파라미터가 자바 빈즈 프로퍼티의 세터 메소드의 전달됨을 의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코드를 보시면 요 프로퍼티 이름에다가 set 프로퍼티 액션 태그 쓸 때 프로퍼티 이름에다가 별표를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폼 양식을 만드실 때 그 회원 가입할 때 필요한 거 뭐 이름 입력해야 되지, 아이디 입력해야 되지, 패스워드 입력해야 되지, 뭐 주소 입력해야 되지, 전화번호 입력해야 되지, 뭐 취미 입력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입력한 거 많죠. 그러면 소스 코드에서 투스가 공을 던져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해서 소스가 엄청나게 길어지죠. 그렇게 이 유즈빈을 쓰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길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될 것을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set property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모르면 못 쓰는 거죠. 모르면 자바 코드 형태로 그렇게 써야 되고 알면 아는 대로 쉽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스트리크는 보통 우리 와일드카드 쓸 때 아스트리크 같은 경우에는 all의 의미죠. 모든 거.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서버에서 서버 쪽으로 전달하는 모든 변수 값들을 다 받아서 요 앞에 있는 객체에 집어넣어라 할 때 그냥 아스트리스크 딱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뭐 프로퍼티 아이디, 프로퍼티 네임, 프로퍼티 텔, 뭐 프로퍼티 어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이거 읽어도 딱 읽을 때는 알 것 같은데 그죠? 또 돌아서면 이게 뭐였지 이렇게 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요런 거 용어하고 여기 관련된 이 예제할 때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꾸 까먹죠. 처음에 하면. 그다음에 이제 밸류. 밸류는 우리가 어떤 그 프로퍼티 명을요. 셋 프로퍼티 명시를 할 때 자, 이렇게 변경할 자바 빈즈의 프로퍼티 값을 밸류 속성에다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퍼티 값이 널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요청 파라미터인 경우에 이때 이제 set property 액션 태그가 무시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프로퍼티 값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객체 안에 빈 객체 안에 프로퍼티가 있어요. 있는데 실제 이제 값을 넣어주려고 보니까 느린 거야.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존재하지 않는 그 요청 파라미터인 경우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넘어왔는데 이 객체 안에는 그 해당 그 파라미터 동일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막 그럴 경우에도 무시된다는 거죠.
자, set property 액션 태그가 무시되는 경우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람. 자, 요거는 이제 자바 빈즈의 프로퍼티 값을 전달하는 요청 파라미터 이름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파람은 앞에서 우리가 자, 여기 이제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가 있죠. 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용어가 또 똑같은 거 나오면 예, 그놈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파람은 요 set property에 쓸 수 있는 속성입니다. 속성. 예, 요런 파람이라는 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람이라는 set property 액션 태그의 속성을 언제 쓰느냐? 예, 이게 불일치할 때 뭐가 불일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폼에 그 회원가입 폼이 있어요. 그 폼에 변수명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객체의 이름을 줄 때 네임 속성 쓰죠. 예, 그게 변수명으로 이제 서브 페이지에 넘어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그 내용을 받아서 set property 사용해서 값을 넣으려고 딱 보니까 변수명이 틀렸거나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쪽에는 텔이라고 했는데 한쪽에는 폰이라고 했어. 같은 전화번호인데 이 프로퍼티 명을 중간에 또 수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소스 코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동작 안 되겠죠. 그러면 소스 코드를 바꾸지 않고 요거를 동작시키 주려면은 야,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옛날 이름은 요거였는데 이걸로 바꿔서 쓸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죠. 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속성이 파람이라는 속성입니다. 네, 그래서 요 설명 보면 자바 빈즈의 프로퍼티 값을 전달하는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파람과 밸류를 동시에 모두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파람과 밸류는 동시에 요 속성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람과 밸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사용하는 형식 이렇게 보시면 JS 유즈빈 해서 자, ID 멤버 클래스는 com.dto.member빈 하면 요게 이제 빈 클래스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멤버라는 객체를 만드는 거죠. 참조 변수. 예, 객체를 설정해 주고요. 사용 영역은 스코프는 페이지다. 그래서 자바 빈즈 프로퍼티 값을 출력을 할 때 자, 요 멤버라는 참조 변수 예, 요걸 쓰면 되죠. 그죠? 객체명 member.getID getter 사용해서 예, 리턴 받은 값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리드 사용해서 예,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안에 out.println 메소드 사용해서 지금 출력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 자,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빈즈 이름이 일치하도록 보통 만드는데 안 하는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파람이라는 속성을 쓴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치하는 경우.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 만들 때 잘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안 바꿔주려면. 그래서 여기서 폼 이렇게 있고요. 자, 액션. 자, 폼은 이거 왜 갑자기 폼이 나오지? HTML 여러분 만드실 때 양식 만들 때 폼 태그 쓰시죠. 그래서 이 폼 태그 상에서 양식을 만들면 그 양식 안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여기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id라는 입력 지금 요거는 input 해가지고요. id라는 텍스트 입력 상자에 어둠이라는 값을 딱 넣고요. 이제 서문 버튼을 탁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은 요 멤버 프로세스 JSP 페이지에 요 네임 HTML 태그의 네임 속성이 가지는 이 값이 변수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id라는 변수에 어드민을 실어서 어드민이라는 문자열을 실어서 어디에 전달합니까?
member process.jsp라는 서브 페이지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전달하는 방식을 메소드 두 가지 있죠. get, post. get은 노출되죠. 주소창에. post는 감춥니다. 그죠?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고, JSP 페이지에는 요 값을 받아서 빈을 사용해서 값을 빈에다가 빈 객체 프로퍼티에 저장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요거는 HTML 페이지고, 요거는 이제 서밋 할 때 요 아래쪽에 요게 멤버 프로세스 JSP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JSP 콜론 set property, 예, 요거 이제 액션 태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멤버 당연히 이건 생략했고요. 코드가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유즈빈 액션 태그 사용해서 멤버라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있고, 자 여기 이제 set property 사용해 가지고요. 자, 맨 네임은 멤버, 프로퍼티는 ID 하면 요 ID라는 프로퍼티 이름과 폼 양식 안에 있는 인풋 텍스트 인풋 상사 입력 상자의 네임의 요 ID라는 이름이 일치하죠.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죠? 일치하면 여기서 서밋 하면 지가 자동으로 알아서 야 ID 어디 있냐? ID 여기 있네. ID 프로퍼티 여기 안에 집어넣어 해서 자동으로 요 객체 안에다가 ID 그 프로퍼티를 찾아서 여기 입력된 어드민이라는 문자를 넣어준다. 요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이 불일치할 때, 앞에는 이제 일치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폼 페이지에는 네임을 유저 아이디로 줬어요. 그런데 빈 객체 안에는 프로퍼티가 이름이 아이디인 거야. 요럴 때는 파람이라는 속성을 더 추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폼 페이지에서 어드민이라는 문자열을 입력상자에 입력했어요. 해서 서밋하면 요 유저 아이디라는 변수 이름으로 요 변수에 어드민이라는 문자를 실어서 서밋하겠죠. 전송이 되면 여기서 이제 받았어요. 받는데 빈 객체에 저장할 때 보니까 요거는 유저 아이디라는 이름이고 실제 빈은 이 멤버라는 빈 객체는 안에 프로퍼티를 아이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봐도 유저 아이디라는 게 없거든요. 프로퍼티에. 그죠? 그래서 파람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자,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되는 요 요청 파라미터 이름 유저 아이디, 요 아이디는 요 객체의 프로퍼티 아이디와 요 같은 거다.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 사용해서 일단 파람 속성이 유저 아이디인 거 일치된 거 쓰면 찾아요. 그럼 여기 찾았죠, 그죠? 찾았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유저 아이디 유저 찾았죠. 그래서 여기서 던지는 유저 아이디 변수의 값은 어디에 집어넣어라? 멤버 객체, 빈 객체의 아이디 프로퍼티에 set 프로퍼티니까 집어넣어라. 요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빈즈 프로퍼티 이름이 일치할 때와 불일치할 때 이렇게 파람이라는 걸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 처음에 설계할 때요. 양식에 들어가는 폼 안에 들어가는 양식의 그 네임 속성 값 하고요. 빈 객체 만들 때 프로퍼티라고 다 일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스가 엄청나게 간단해져요. 이렇게. 자, 여기 지금 ID라는 입력상자, 네임이라는 입력상자, 네임 값을 줬죠. 요 멤버 만들 때도, 빈 객체 만들 때도 프로퍼티를 ID, 네임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요 서브밋 했는 값을 받아서 멤버라는 빈 객체에 집어넣을 때 프로퍼티는 별표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입력상자가 2개밖에 없지만 20개다 예를 들어서 10개다 20개다 하더라도 JSP 페이지는 요 한 줄만 쓰면 돼요. 다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ID 던지면 ID 프로퍼티에 집어넣고 네임이라는 변수로 던지면 네임이라는 프로퍼티에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소스 코드가 되게 JSP 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인풋 상자가 10개 있으면 이거 안 쓰면요 이거 10줄로 늘어나거든요. set 프로퍼티 10개 써야 되는 거를 요게 별표 하나로 끝나는 거죠.